성공은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천천히 다가온다고 합니다. 물방울을 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2018년도 대한간학회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내용을 유럽 간학회, 미국 간학회 내용을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성 B형 간염은 5개의 단계로 나눠지죠. 두 번째인 면역 제거기하고 네 번째인 재활성화기 때 항바이러스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면역 제거기 언제 치료를 시작하는가, 이것은요, 우선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의 2배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 기능 검사 정상을 4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80 이상일 때부터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간 기능의 1 내지 2배인 간 기능 검사가 40에서 80 사이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자꾸 검사하다가 8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서 또 치료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1 내지 2배 사이에서 계속될 때는 간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간에 염증, 괴사, 이런 소견이 중등도 이상 있거나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으면 그때는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검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섬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서는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비침습적인 검사라고 하는 것은 파이브로 스캔, 섬유 스캔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MRI를 이용한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섬유화 이상이다 할 때는 항바이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은 음성 만성 B형 간염인 재활성화기 때 치료하는 시기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 그러니까 10,000 카피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는 40에서 80 이상인 경우에 바로 항바이러스 사용하고 40에서 80 사이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주 검사를 하다가 80이 넘어가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역 제거기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이때는 이제 간 기능 검사는 보지 않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그러니까 2000 인터내셔널 유닛이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항바이러스의 사용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 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액 내에서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같은데요. 미국은 이 정상 간 기능을 남자 30, 여자 19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 정상의 2배인 38 이상이 되면은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간 기능 검사 40을 정상으로 하고 있지만 2018년도 이 대한간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남자 30 간 기능 검사가 ALT가 남자 34, 여자 30, 이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40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간학회는 그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간학회 치료 지침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치료 약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그 약이 상품명으로 말씀드리면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그리고 베물리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로 나온 국내 신약 베지보까지 해서 4가지 약제를 대개 처음으로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1차 약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비리어드보다는 파라쿠르드나 베물리디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요, 비리어드가 신장에 대한 독성과 뼈에 대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신장 질환이나 뼈 질환이 있으면 이때는 비리어드보다는 파라쿠르드나 베물리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관악회에서는 60세 이상이면 비리어드보다는 파라쿠르드나 베물리디가 좋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이가 많으면 뼈 질환도 많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도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특히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어드보다는 파라쿠르드나 베물리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치료 대상이 아니지만 잘 관찰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면역 관용기입니다. 면역 관용기는 치료가 필요 없는 시기지만은 잘 보면 나이가 좀 많으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양이 약간 떨어지고 간 기능 검사도 약간 높은 정상치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면역 관용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면역 제거기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요, 간 기능 검사랄지 DNA 검사를 조금 더 자주 해보면서 면역 제거기로 넘어가는가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제거가 시작되었지만 간 기능 검사가 80을 넘지 않고 1 내지 2배, 40에서 80인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관찰을 해야 되고요. 예전에 간 기능 검사가 80이 넘었을 때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3 내지 6개월 관찰을 한 다음에 항바이러스를 투약해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환자분이 수직 감염이 아니거나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양이 낮지 않으면, 두 가지를 다 만족하지 않으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면역 제거기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요. 수직 감염이 아니고 바이러스 양이 낮으면 그때는 한 3 내지 6개월 정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 조절기는 관찰하다가 바이러스 양이 증가하면서 간 손상이 시작되는 면역 탈출기, 다른 말로 재활성화기로 넘어가면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찰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 있어서는 약물을 사용할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지 않는 약을 사용해야죠. 바로 그 약이 파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입니다. 아직 베물리디나 베지보와 같은 약제들은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간 손상이 새롭게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 내성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는 이런 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약이 파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입니다. 그리고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질환이나 뼈 질환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항바이러스를 선택할 것인가인데요. 치료 시작 시점에 있어서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뼈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어드보다는 파라쿠르드나 베물리디 또는 이제 베지보와 같은 약제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베지보가 있어서 3가지 약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리어드를 사용 중인 환자에 있어서 신장 질환이나 뼈 질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는 약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비리어드를 초치료 약제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파라쿠르드로 바꿔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 비리어드를 쓴 이유가 다른 약제에 대한 어떤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용한 것이라 그러면은 파라쿠르드로 가지 말고 그때는 베물리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양량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51대까지는 양량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구체 요과율이 30에서 50 사이일 때는 이틀에 한 번 약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사구체 요과율이 30 이하인 경우에서는 중증 신장의 환자에 있어서는 3일 또는 4일에 한 번 약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혈액 투석하는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혈액 투석이 끝난 후에 투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구체 요과율이 50 이상인 사람에서만 사용하고요. 배멀리디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구체 요과율이 15까지 떨어질 때까지 양량을 줄이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25mg을 쭉 사용하게 됩니다. 편리하기는 배멀리디가 편리하죠. 이번에는 특별한 환자군에서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드런인데요.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6세에서 12세 소아의 경우에 있어서 치료 시기는 성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그 치료 방법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아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다르진 않는데요. 바라쿠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2세부터 사용할 수가 있고요. 비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12세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멀리드는 18세 이상부터만 사용이 가능하고 배지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20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 억제요법 또는 항암 화학요법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하고자 할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환자의 B형 간염의 상태가 확실치 않을 때는 3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B형 간염 표면 항체, 표면 항원, HBs 안티젠, 그 다음에 HBV DNA, 바이러스 양이죠. 그 다음에 HBC 엔티바디, 그 다음에 이것은 핵심 항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3가지 검사에서 HBs 안티젠 또는 HBV DNA가 양성이면 면역 억제제 또는 항암 화학요법제를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서 경구용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전부터서 경구용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다가 면역 억제요법 또는 항암 화학요법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제는 바라쿠르드 또는 비리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HBs 안티젠도 음성, 즉 그 B형 간염 표면 항원도 음성, 혈액에서 DNA도 나오지 않는데 핵심 항체 HBC 엔티바디가 포지티브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요, 만성 B형 간염이 운이 좋게 S항원이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1년에 약 0.4%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또는 급성 B형 간염을 앓은 환자들은요, 핵심 항체가 양성입니다. 자,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면역 억제요법 또는 항암 화학요법제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요, 사용하면서 HBs 안티젠과 HBV DNA, 즉 바이러스를 검사하다가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서 경구용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제는 바라쿠르드 또는 비리어드입니다. 약제 중에서 리투क्시마브처럼 B셀을 완전히, 면역세포 B셀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약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투क्시마브이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서 바로 HBC 항체가 양성이면 같이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면역 억제요법,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환자들은요, 경구용 항바이러스를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러한 그 면역 억제요법, 항암 화학요법제가 치료가 끝난 다음에 6개월은 경구용 항바이러스 약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B셀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리투क्시마브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동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럽, 미국 간학회에서 보면 B형 간염을 치료할 때는 단일요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또는 배멀리디,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배지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치료 약제로서 신장이 나쁘거나 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바라쿠르드 또는 배멀리디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비리어드를 사용 중에 뼈 독성이나 신장 독성이 생기게 되면 이때는 바라쿠르드나 베물리드로 바꿔지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치료약제로 비리어드를 사용한 경우라 그러면은 바라쿠르드로 가도 되지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리어드로 간 경우 같으면 베물리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환자군의 치료에 있어서 소아 경우에 있어서 바라쿠르드는 2세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비리어드는 12세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 면역 억제요법이나 항암 화학요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환자의 B형 간염 상태를 알 수 없을 때는 HBS 엔티젠,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그리고 핵심 항체 HBC 엔티바디 검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는 바라쿠르드 또는 비리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성 B형 간염을 초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제는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물리드, 베지보 이 네 가지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만성 B형 간염이나 대상성 간경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상성 간경변에는 베물리드하고 베지보를 사용할 수 없고요. 역시 간암의 경우에 있어서도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면 비리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약제 내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역시 비리어드 단독요법으로 충분합니다. 약제마다 사용하는 나이가 좀 다른데요. 바라쿠르드는 2세부터서, 비리어드는 12세, 베물리드는 18세, 베지보는 20세 이상부터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가지 약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 중에 사구치 여과리 50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베지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짐에 따라서 30에서 50 사이, 즉 사구치 여과리 30에서 50 사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틀에 한 번씩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주면 됩니다. 베물리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장 기능이 사구치 여과리 15가 될 때까지 양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항암 화학요법 또는 면역 억제요법을 할 때 이때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항바이러스에는 바라쿠르드 또는 비리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만성 B형 간염 치료 지침 중에서 우리나라 새로 개정된 지침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유럽과 미국 간악회 내용을 약간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